간밤 미국의 3대 지수는 혼조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박스권 하단을 두드리는 모습, 코스피는 11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하락률 종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STX 그린로지스 22.74%가 오르면서 13,44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 가격이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4일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상 운임이 상승하면서 팬데믹 시기처럼 물품의 공급 부족이라든지 지연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운임 상승에 대해서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해운주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뿐 아니라 대한해운까지 8.8%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플레이그램이 12.66% 상승, GS 글로벌 11.56% 크게 오르면서 4,29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10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스전 관련주고요. 단연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신고가까지 경신을 합니다. 오늘장은 6거래일 연속의 상승으로 고점 경신을 하고 있고 이 오르는 기간 동안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었던 날도 있었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검증을 충분하게 받았다면서 12월에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안 장관은 지금 중국, 일본 같은 주변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자원 개발을 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도 이번을 계기로 지금 발견된 유망 구조에 대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탐사 시추를 해봐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한 움직임 GS 글로벌을 통해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KCC가 9% 넘게 오르면서 30만 2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CC 오늘 증권사 분석이 있었는데요. 하반기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이자율을 절감하고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KCC에 대해서 1분기 일단 깜짝 실적을 이끌었었던 실리콘 부문이 1분기 흑자 전환한 이후에 2분기에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모멘티브와의 합병 완료로 인한 시너지 창출 그리고 하반기 보유자산 유동화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적인 순이익 규모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 한국공항이 8% 넘게 올라서고 있고요. 화승 R&A입니다. 자동차 고무 부품을 만드는 기업 8% 상승, 자동차 부품주 화신 7.44% 올라가고 있고요. 이 밖에 AMP, 동양철관이 6% 넘게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토니모리가 7% 하락, 사조 오양이 4.75%, 에이블 CNC가 5.8% 하락하면서 음식료부터 화장품까지 소비재주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HBM 장비 공급 부족 이슈로 주목을 받았었던 DI까지도 오늘 5.92%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가 4.47%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사조 오영 관련해서는 사조 대리매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 푸디스트 주식회사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단체 급식, 식자재 유통업 지분 투자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의 투자였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 삼성공조, HVAC 관련주 4%의 하락이고요. 메타랩스, 대원전선, 삼화전기, DB하이텍까지 3%에서 4%로 빠지면서 액침냉각이라든지 이런 공조 관련한 종목 그리고 전력기기, IT 관련주 가운데 DB하이텍 하락 나오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지금 크게 하락합니다. 엔비디아의 여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젠슨왕 CEO가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고점을 찍을 때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3거래일째 하락세를 기록했죠. 김영일 전문가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상승 하락률 살펴봤습니다. 어떤 종목 집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도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증시 같은 경우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의 급락이 나왔죠. 젠슨왕의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워낙에 이제 힘이 좀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힘이 약해져 있다라는 부분은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것, 이 부분을 떠나서 예탁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순환이 지금은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닥에 대한 매수 심리, 저가 매수 심리가 또 살아날 만한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 자체가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힘을 또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6월달 남은 시간 동안에 이번 주가 이제 또 6월달의 마지막 한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조정이 이어지면서 바닥권을 또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바닥권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마이크론 실적이라든지 점차적으로 7월달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또 다가오는 한 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소강 상태로 진입을 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조정 구간에 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나다가 7월 달로 넘어가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또 이제 구간을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시장이 너무 안 좋네, 대응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슬슬 또 다시 한번 매수할 만한 준비를 또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번에 실적 시즌 그 다음에 또 3분기로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또 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매수 준비를 저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상승 종목 중에 DS 단석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되는 겁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에 사실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49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9만 원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은 바닥을 잡아주고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워낙에 DS 단석 같은 경우는 실적도 훌륭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물량도 확실하게 크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강조드렸던 구간이 나왔잖아요. 앞선 구간을 삼켜주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추세를 또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DS 단석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6월달 지나고 나서 7월달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중에 또 한미반도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SK하이닉스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가 약간의 조정, 그러면서 SK하이닉스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3분기에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지금 현재 HBM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서 이 HBM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현재 D램과 낸드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좀 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달 넘어가게 되면 7월달에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끌어올려지는 구간이 나오면서 주도주 쪽에도 자연스럽게 매크로 수급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크로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오히려 우리는 매수 기회로 또 활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주눅 들어 있기보다는 이제 조정이 충분히 많이 나왔으니까 7월 달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S 단석은 우리나라 3호 따따블 기업이었습니다. 상장했을 때 400% 시세가 나왔었고요. 자원을 순환하는 여기에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류 같은 바이오 연료, 또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미반도체 역시 바닥을 잡는 타이밍 주목해서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SOS랩 41.91% 급등하면서 16,32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상장 첫날 60%대 상승을 보였다가 현재는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용 센서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공모가 11,500원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는 식약처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피부암 영상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피부암 AI 솔루션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부암 환자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나노팀이 22%의 상승인데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14일에 국내 배터리 업체로부터 북미 완성차향 열폭주 차단 패드를 수주했고 이러한 이슈 이후에 주가 좀 움직임 크게 없다가 오늘 별다른 이슈 없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한중 NCS가 19.85%, 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이후에 이틀 연속의 상승입니다. 스킨앤스킨이 16%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화장품주 가운데 스킨앤스킨 최근 탄력 좋고요.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드래곤플라이 이 소형 게임주가 14% 올라가고 있고요. 오토엔이 11.66%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는 52주 신저가 기록한 이후에 바닥을 잡고 강력한 양봉 11% 올라서고요. 이닉스와 HLB도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12%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엔젤산업 관련주죠. 강스텐 바이오텍이 11%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토피 치료제 2차 투약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BK홀딩스가 9.7%, Y랩과 파라텍이 8에서 9%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익시스템 7.85% 하락하면서 57,5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그 중국 쪽으로 수주 이슈가 있었는데요. 주가 오늘장 하락 눈에 띄고 있고요. 전구체 기업 에코앤드림이 주가 상승한 이후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닷새 만에 하락으로 크게 하락하며 돌변하고 있습니다. 코세스, 캐리소프트, 롯데 시스템즈 6%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저출생 관련주의 하락 오늘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서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볼만한 종목들 중에 여전히 또 이제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광이나 혹은 이제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이 동해 가스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저가에서 꾸준하게 좀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현재 조선주들은 무언가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모습,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이제 올라오려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굉장히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앞서서 DS 단석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새롭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그림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광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일테크노스처럼 무언가 그동안에 쭉 조용하다가 갑자기 수급을 큰 폭으로 넣어주면서 앞선 구간을 또 소화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성장성에 대한 이슈,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또 어느 정도 가져가는 종목들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부분, 새롭게 바닥권에서 수급을 밀어주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를 시켜줬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강력하게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선 전력 설비 쪽을 또 최근에 한번 이제 강조를 좀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선별을 하셔서 잘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전선 전력 설비 쪽은 어찌됐든 최근에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서 상당히 또 좋은 모습, 계속해서 또 연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쪽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재료용 산업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후발주자로 이제 뭐 세명전기라든지 뭐 혹은 한전산업 이러한 종목들이 또 아마 이러한 바통을 좀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는 순간에 세명전기 바로 또 VI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최근의 시장에서는 물량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추세를 좀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면서 올라갈 구간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7월 달에는 이러한 종목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또 결론적으로는 좋은 종목,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까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에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좀 덜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던 조선, 그리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상승의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전선과 전력기기 가운데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 꼽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희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